어머니, 이게 뭐예요? CCTV에 제가 찍혔다고요? 30년 경력의 김치 장인이 며느리의 배신을 발견하는 순간.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복수는 놀랍게도 며느리를 장터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장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 골목길 끝 낡은 한옥에서는 벌써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녀의 손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젓갈을 섞어 넣는 모든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김치는 특별했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같은 비율로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만들면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의 손맛이라고 불렀죠. 순전의 김치 먹으면 다른 김치는 못 먹어. 저 양반 손에서 마법이 나오나 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순자 할머니는 동네 장터에 김치를 팔러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 한 번 맛본 손님은 반드시 단골이 되었고 그 단골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순자 할머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오직 김치 하나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그 작은 김치 장사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순자 할머니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의 등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혜진은 시골 생활이 불만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장터에서 김치를 파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했죠. 엄마, 요즘 시대에 누가 장터에서 김치를 팔아요?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배달 앱도 있는데 왜 굳이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장터 김치 며느리래요.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혜진의 날선 말들에 순자 할머니는 늘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이 방식이 좋단다. 손님들 얼굴 보면서 파는 게 좋아.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혜진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장터에 다녀오면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손에서 김치 냄새가 배어 있어요. 저는 먼저 먹을게요. 아들은 그런 아내의 태도에 눈치만 보았고 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키우느라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어느 봄날 지역 방송국 PD 한 명이 장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전통 장터의 숨은 명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추천으로 순자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김치를 파셨다면서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고 특별할 것도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가 보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PD의 간곡한 부탁에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권유에 결국 촬영에 응했습니다.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0년 한결같은 맛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고 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팔 뿐이에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면 절대 대충 못 만들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수수한 대답,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는 손길,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 다음 날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김치 좀 주세요. 먼 데서 왔는데 꼭 맛보고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가 준비한 김치는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동이 났습니다. 전화 문의도 쏟아졌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싶다는 요청도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혜진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냉랭하던 목소리에 갑자기 꿀이 섞였고 표정도 한없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해야 돈도 더 많이 벌고 편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만들어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면 대박 날 거예요. 어머니 김치 포장도 좀 더 세련되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제 우리도 가까워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엌의 양념 재료들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춧가루통, 젓갈병, 마늘 항아리.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만들었나? 처음에는 단순히 주문량이 늘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맞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순자 할머니가 30년간 비밀로 간직해온 레시피 노트가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본 걸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혜진이 부엌에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그는 거 구경해도 돼요? 와,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신기하다.
당시에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뿌듯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요즘 김치에 관심이 많더라. 혹시 배우고 싶어 하나? 아, 그냥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착한 마음으로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를 괜히 의심했다가 관계만 더 나빠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작은 CCTV를 설치하기로.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죠. 하지만 셋째 날 영상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쯤 순자 할머니가 장터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며느리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위에 있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바로 순자 할머니의 30년 비법이 담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혜진은 노트를 펼쳐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배추 절이는 소금 농도, 양념의 정확한 비율, 발효 시간과 온도, 심지어 계절별로 조절하는 미묘한 차이까지. 이 정도면 되겠네. 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순자 할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다시 또 한 번 영상을 돌려봤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레시피를 훔쳐간 것이 명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SNS를 검색해 봤습니다. 혜진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비밀의 수제 김치 -3대째 내려온 전통 레시피.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정 수량, 선착순 판매. 혜진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서 말이죠. 가격은 순자 할머니보다 20% 더 비쌌고 포장은 확실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이 맛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할머니 손맛 같아요. 재주문할게요. 혜진은 댓글마다 친절하게 답글을 달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실망,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땀 흘려 만든 레시피를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훔쳐가다니. 나한테는 그렇게 부끄럽다고 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내 것을 훔쳐서 돈을 벌고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깨질 게 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레시피 도용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던 순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레시피를 아는 것과 진짜 그 맛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야. 30년의 경험, 손끝의 배인 감각, 재료를 보는 눈, 날씨에 따라 미묘하게 조절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노트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짜 교훈을 주기로.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요즘 김치에 관심 많더라. 혜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나랑 장터에 같이 나가보자.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현장을 경험해야 해.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터? 완벽하잖아. 그곳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장사하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네. 혜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준비한 가장 현명한 복수라는 것을 말이죠. 토요일 새벽 4시 30분. 혜진은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시어머니와 장터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야 해요? 장터는 몇 시에 시작하는데요? 8시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하니까 준비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해. 순자 할머니는 이미 김치를 가득 실은 낡은 트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속으로는 이 힘든 일을 30년이나 했다니 정말 한심하네라고 생각하면서요.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좌판을 펼치고 가격표를 세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혜진아, 이거 좀 옮겨줄래? 네. 무거워. 혜진은 김치통 하나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직접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거 준비하셨죠? 어머, 오늘은 젊은 분이 도와주시네요. 따님이에요? 며느리예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이고, 며느리 복도 있으시네. 처음에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혜진은 뭐야,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30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제보다 짠 것 같은데요. 덜 짠 걸로 바꿔주세요. 아, 죄송해요. 금방 바꿔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다른 통의 김치로 교환해줬습니다. 사장님, 이 가격에 이 정도예요? 지난주엔 더 많이 주셨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드렸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딱 봐도 적어 보이는데. 좀 더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조금 더 얹어주며 손님을 보냈습니다. 이 돈으로 안 되죠? 깎아주세요. 단골인데. 사장님, 조금만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사잖아요. 젊은 사람이 장사하네. 맛이 똑같을까? 할머니가 만드신 거 맞아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고, 요구, 의심의 눈초리, 무례한 질문들.
혜진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데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그냥 사든지 말든지 하면 되잖아.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모든 손님에게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후 12시쯤 혜진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쉬어도 돼요? 아직 손님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이 시쯤 되면 한가해질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기 사장님, 이건 뭐예요? 환불해 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화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어제 여기서 김치 샀는데 맛이 없어요. 돈 돌려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냉장 보관은 잘하셨나요? 뭘 어쩌라고요? 그냥 맛이 없다니까요. 시어머니 김치가 훨씬 나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꺼내 돌려줬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게요. 그 모습을 본 혜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냥 돌려줘요?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이 만족하지 못했으면 우리 책임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호구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해.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손님이니까.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차단하면 됐습니다. 악플을 달면 그냥 지우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손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들의 불만을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무례함도 억울한 요구도 모두 참으며 웃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장사가 끝났을 때 혜진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손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손님이었습니다. 우리 집 큰애 대학 보낼 때도, 둘째 결혼시킬 때도 사장님 김치 먹으며 힘냈어요. 사장님 김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인걸요. 아니에요. 이 김치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누군가 날 위해 정말 애쓰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할머니는 김치값을 건네며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는 시어머니의 땀, 무례한 손님들에게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억울한 환불 요구에도 화내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의 감사 인사.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온라인에서 편하게 주문받고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것. 그것만 해도 피곤하다고 투덜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매주 이런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어도 쉬지 않고 그 돈으로 남편을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혜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장터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나는 레시피를 훔쳐서 돈을 벌었어.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혜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어김없이 순자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아, 어제 고생 많았지? 오늘은 푹 쉬렴.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은 주저앉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레시피 노트. 제가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제가 온라인에서 김치를 팔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알고 계셨어요? 응, CCTV로 봤어. 내가 노트 찍는 거.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하면 내가 알아들을 것 같았니? 직접 겪어봐야 알 것 같았어. 그래서 장터에 데려간 거야. 어머니, 혜진아 레시피는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주름진 그 손을. 이 손에는 30년이 담겨 있어. 배추가 싱싱한지 손으로 만져보면 알고 날씨가 흐리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하고 손님이 입맛이 없어 보이면 더 맛깔나게 담아줘야 한다는 것. 이런 건 레시피에 적을 수 없어.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야만 알 수 있는 거란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훔치기까지 했어요. 어제 장터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시고 힘든 일도 묵묵히 견디시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우습게 봤어요. 혜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걸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야 해. 그날부터 혜진의 진짜 배움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순자 할머니는 한 번도 쉽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스럽지. 하지만 이걸 견뎌야 진짜 김치를 만들 수 있어. 주말마다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혜진을 힘들게 했던 까다로운 손님들, 이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저번보다 덜 맵죠? 제 입맛엔 이게 딱이에요. 며느님도 이제 솜씨가 늘었네요. 다음엔 며느님 거 살게요. 손님들의 칭찬에 혜진은 시어머니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혜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 닫았습니다. 훔친 레시피로 만든 김치를 팔았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요. 그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정직하게 한 통 한 통 정성을 다해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셔서요. 혜진아,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진심으로 배우려고 해줘서. 이제 알겠어요. 손맛이 뭔지, 정성이 뭔지. 그래, 내가 이제 진짜를 알게 된 거야.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0년의 세월이, 무수한 고생이, 그리고 변치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혜진의 손에도 조금씩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짜 배움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말보다 경험이 더 큰 깨달음을 줍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혼내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현장으로 데려가 직접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시어머니의 진가를 알게 되었죠. 우리 주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직장 동료. 그들의 노고를 쉽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